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그렇죠. 답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전월세는 그냥 거의 정해진 미래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23년 한창 하락장일 때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어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엄청 주장을 했었는데 뭐 정부든 뭐 누구든 사실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랬더니 3년 후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3, 4년 후부터. 26년에도 공급이 적은데 27년은 더 적겠죠. 김건호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세 시장 쪽 매물 계속 없어진다 얘기는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해결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전월세 시장 다 앞으로 상승할 거다라고 전망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부분 어떤 해결책이 딱히 안 보인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뭐 없죠. 없으니까 공급을 많이 한다. 공급을 많이 한다. 공급이 당장 될 수 있는 건 아닐까. 사실 공급 부족을 23년 한창 하락장일 때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어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엄청 주장을 했었는데 뭐 정부든 뭐 누구든 사실 귓등으로도 안 들었죠. 그랬더니 3년 후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3, 4년 후부터. 26년에도 공급이 적은데 27년은 더 적겠죠. 그래서 계속 적어지기 때문에 전월세 이게 매매 상승은 공급이 부족할 적에 완전히 부족할 적에 매매 상승이 있을 것이냐는 복합적으로 봐야 돼요. 전월세는 그냥 거의 정해진 미래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장 몇 달 후에 언제 전월세 값이 뭐 2분기에 올라가 3분기에 올라가 그건 모르죠. 모르는데 26년, 27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상향하는 거라고 보고 특히 오히려 그 경기도 서울 안에 경기도 쪽이 상대적인 물량이 더 적거든요. 상대적이라고 한 거는 지금까지 공급돼 왔던 평균적인 수치 대비해서 앞으로의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거는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거기다가 토호제까지 또 경기도 주요 지역들에 때렸잖아요. 거기서 그나마 갭 투자자들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전세를 공급을 할 텐데 그것도 맞고 하니까 이거는 뭐 현재로서는 그렇죠. 답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다 더 문제는 뭐 또 이제 재건축 어쨌든 공급하겠다고 재건축 하라고 많이 하잖아요. 정부에서나 뭐 지자체에서나 거기 또 이주할 거 아니에요. 재건축하면은 이주하면은 그 전월세를 구하는 수요는 더 많아질 텐데 그래서 요거는 약간 해결 측면에서 보면은 뭐 답이 없죠. 토호제 빨리 해제하는 게 낫고. 근데 이게 사실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건 매매 가격도 민감하지만 전월세 상승하면 더 난리 나거든요. 맞아요. 이쪽은. 왜냐면 이거는 뭐 우리가 뭐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주에 문제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매매야 뭐 전월세로 어떻게 대체가 돼도 전월세 가격이 올라버리면 주거를 강제로 이동을 당하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러면 이제 정치권에서 난리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무언가 해결하라고 압박이 올 텐데 해결할 방법은 가격을 그럼 동결시키는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인상을 방치할까요? k거는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데 토호제도 그렇고 예전에 전월세가 완전히 급등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임대차 3법 전에 이명박 정부 때 엄청 급등하니까 그때 해결책이라 내놓은 게 대출을 해줄게였어요. 전세자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게 문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로 지금 정부는 공급은 안 하는데 전월세 보증, 전월세 대출 이런 건 또 줄인대잖아요.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그런 그 전월세가 올라가서 불만인 실수요자들한테 그러면은 이거라도 쓰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 최근에 뭐 3+3+3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못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애초에 민주당 법안도 아니고 되게 소수 정당들이 모여서 하는 법안이라서 애초에 그 논의 대상도 아니었는데 그러면은 언젠가 전월세가 오르면은 민주당에서 거대 여당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못 한다고 보는 게 그 임대차 3법 후의 부작용을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였어요. 그때 딱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연장을 많이 할수록 일단은 그 규제를 시작한 직후에 어쨌든 나중에는 내려오더라도 직후에 팍 튀는 거를 뭐 봤거든요. 그러면 임기 내에 전월세가 팍 튀는 거를 요거를 해가지고 하겠느냐? 그것도 못 해요. 뭐 그러면은 뭐 그냥 모르겠어요. 어떤 정책을 낼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어요. 그냥 답이 없죠. 답이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인위적인 규제 말고 딱 한순간 전월세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으로 한 3, 4개월 그 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그 갑자기 그 지난번에도 22년 말에 금리가 엄청 높기도 했지만 그때 어떤 그 매물이 탁 터졌냐면은 2020년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법을 시행했어요. 네. 그래서 이때 엄청 많이 썼어요. 딱 그때부터 해서 한 몇 개월 정도 계속 갱신권 다 썼단 말이에요. 그게 2년 차가 되니까 갱신권 쓰고 2년 차가 되니까 더 이상 갱신권을 못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났죠. 다 쫓겨나고 수요자들도 생겼는데 그 기존의 임차인들을 내보낸 그 물건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매물량이 확 늘었고 전월세 매물량이 확 늘었거든요. 그때 금리는 높았고 이러니까 전세가가 엄청 폭락을 한 거예요. 네. 그거 일시적이 몇 달, 한 길면 6개월 요 정도에 갑자기 갱신 청구권을 못 쓰는 한번 썼기 때문에 네. 그 물량이 쏟아지는 그 시기가 일단 무조건 와요. 오긴 오는데 그때 전에는 폭락이었는데 이번엔 그때는 고금리였으니까 폭락까지는 아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몇 달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그 시점이 제 계산으로는 26년 뭐 겨울 요쯤에 한 번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출렁이는 순간은 있으니까 전월세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요와 공급의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몇 달 정도 출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26년, 7년, 8년 이렇게 보면은 쭉 상승하는 그래프고 여기다가 억지 규제 때려봤자 먹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냥 투자처에서 뭐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하지만 경기도나 지금 최근 양극화 시대 때는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봤던 뭐 경기도 역세권 그런 한 10억 전후 요런 데도 전월세가 그냥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갭도 적고 지금 토지 안 걸린 곳들 같은 경우는 갭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사둬서 되게 약간 이지머니다 그 정도로 이게 투자를 막 엄청 투기를 해라 뭐 이런 타입보다 그냥 흐름적으로 수급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전월세 상승에 대해서는 뭐 거의 대다수의 분들이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오르긴 오를 거다. 뭐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오르긴 오른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공급을 당장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방법은 있죠. 비아파트 쪽에 가서 살아라. 근데 요것도 하나의 그건데 비아파트 문제도 있어요. 네. 비아파트라고 그 빌라나 오피죠. 대체적으로. 빌라, 오피, 다가구 이런 데 공급 부족이 반대예요. 비아파트 살아라가 아니고 이게 없는 게 아파트 전세가를 또 밀어올려. 이거는 그 착공량을 볼 수 있어요. 빌라를 얼마나 착공했는지 오피를 거기도 뭐 구분해서 볼 수 문제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랑 비교돼. 여기는 아예 거의 진짜 말 그대로 절벽이에요. 네. 그나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재개발 쪼개기 빌라 요것만 짓고 빌라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나마 쪼개기 빌라 그다음에 최근에 LH가 좀 사주니까 LH한테 넘길 네. 빌라 요 정도만 짓고 다가구 이런 건 아예 못 짓고요. 있던 다가구 부셔서 상가로 올상가 아니면 상가주택으로 만드는 그런 거 있고 해서 공급이 아파트뿐이 아니고 비아파트도 전혀 없고 정책적으로 하나 있네요. 다주택자들 대거 풀어주면 되죠. 다주택자 규제 없애고 다주택자들이 투자로 싹 풀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 지금 공급이 없지만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수해서 전세를 놓는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려면 토지가 그렇죠. 토호제도 해제해야 되고 이거는 좀 제가 지금 세게 말하는데 토호제도 해제하고 다주택자 취득세도 없애고 양도세도 중과도 없애고 그냥 시장 돌아가게 두는 게 제일 그래도 전월세를 좀 덜 오르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하면 아마 뭐 비아파트도 막 살 거고 사람들이 막 빌라들도 막 사러 그쵸. 가고 네, 오피스텔도 막 사고 오피스텔도 사러 가고 그다음에 지방으로도 막 가고 하면서 어쨌든 전월세 물량들이 막 좀 생길 텐데 그쵸. 뭐 신규 분양들도 좀 될 맞아요. 거고. 네. 근데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방법은 없다. 그거를 가만히 두는 정부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 정부는 약간 월세 쪽으로 권유를 하는 정책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월세 쿠폰 뭐 이런 걸로 우선은 하려고 할까요?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뭐 근데 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시도는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전세를 살면은 그 전세에 대한 소득 공제 이런 것들 네. 괜찮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전세 뭐 월 뭐 예를 들면 80만 원 주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실 실질적으로는 80만 원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연말에 그거 다 공제 받아서 하면은 조금 더 싸게 사는 거거든요. 뭐 그런 지원 조금 확대해주고. 뭐 근데 문제는요. 이 어느 정부든 간에 이런 그 혜택성인 정책을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요자한테 현금성이나 아니면 지원성 혜택을 주면은 그거를 공급자가 뺏어가요. 네. 산후조리원 쿠폰 같은 쏙 거죠. 빨아먹는 네. 거죠. 그렇죠. 산후조리원 100만 원 지원해주면은 산후조리원 값이 100만 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현금성 지원이나 뭐 아니면은 뭐 공제 이런 혜택 같은 거는 반대로 대출도 똑같았던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죠. 올리기만 하는 그런 정책이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지만 시장은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규제를 푸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만 참으면 진짜 공급이 되는구나라는 시그널만 줘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 내가 이제 전세가 뭐 예를 들어 1억이 올랐으면 1억을 못 올려주지 않고 차라리 옆에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는 그래도 좀 싸니까 상대적으로 글로 가서 좀 참자.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전세 상승이나 월세 상승이 좀 누그러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심리적으로.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그 공급 시그널로 움직이는 시장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하고 요 근거를 잘못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근거를 이명박 정부 때 무슨 100만 호 반값 아파트 공급 이 집값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의 여파와 유동성이 그때는 굉장히 끊겼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지 공급을 하겠다라고 시그널을 내는 걸로 누가 그거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봐도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 공급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급은 별로 안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때 공급은 오히려 판교 기존 2기 신도시들이 좀 공급이 됐고 그 세곡동 내곡동의 그 주택들 있잖아요. 그때 생긴 주택들 합쳐봐도 몇만 세대 안 돼요. 100만 원 한다고 수도권만 몇십만 원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했고 근데 그나마 뭐 이거는 여기까지는 제 추정이에요. 그거보다는 유동성 문제, 금융위기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훨씬 영향을 미쳤고 공급은 오히려 그때 2008년도 9월 달에 엘스, 리센츠, 파크리오 이런 것들이 막 몰려들면서 한 2만 세대 가까이 2만 세대 싹 들어오면서 그때 전세가 막 엘스 2, 3억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공급이 오히려 셌고 시그널 가지고 해결했다고 보지는 않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설령 만약에 그때는 시그널을 먹혔다라고 한들 그 이후로 그때도 제가 그때 10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십만 원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행률이 한 10몇 %밖에 안 돼요. 그때 이후로 박근혜 정부 때는 공급을 안 하겠다고 했고 이명박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다 양치기 소년이었어요. 공급에 대한 화려한 그런 계획은 있었지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죠. 시그널을 아무리 줘도 이제는 안 믿는 거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해도 이제는 다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공급 시그널을 아무리 주고 구체적인 뭐 이런 걸 해봤자 첫 번째로는 못할 거다. 뻥치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믿어도 저거 뭐 5년 후 7년 후 이런 내가 지금 전월세를 살지 집을 살지 이거에 영향은 전혀 못 미친다. 그래서 시그널은 아무 의미 없다. 그게 97 정책 이후에도 나타난 거고 97 공급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그널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간다면 다시 한번 극단적인 정책으로 2+2에서 하나 2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우선 급한 불은 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방향 안 갈까요? 지금은 그걸 제일 우려들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는 2+2+2 하나 더 주면 되는 거니까. 2+2+2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 할 거라고 보지만 할 수도 있죠. 뭐 모르는 거니까 뭐.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해결책이라고 내놨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임대차 3법 그 2020년 8월에 봤듯이 더 올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거를 싫어하는 이유는 그 임차료가 올라가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물량을 묶잖아요. 재계약을 많이 하면 유통 물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이 되죠.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제가 2020년 8월에 그거 시작했을 때 블로그에 전세가 폭등을 우려할 게 아니고 폭락을 우려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경매 파티가 벌어져. 실제로 경매 파티가 벌어지고 전세 사기가 막 했잖아요. 2+2+2+ 하는 순간에 또 이게 발생하는 거예요. 급등도 문제고 그다음에 급락하면서 여기서 전세 사기, 전세 누구 사고라고 하죠. 사실 사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정책으로 인한 전세 사고들이 막 난리가 날 거고. 그래서 저걸 해도 전세가는 오른다. 전세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저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다. 저는 뭐 되게 특별한 뭔가 아이디어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고민을 해봤을 적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나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진짜로 이 정부의 목표대로 사람들이 지방에 사는 걸 되게 만족하는 거예요. 지방 사람들이 지방 사람이 만족해서 더 이상 지방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올라오지 않아. 여기 서울대도 10개 생겼고 그래서 올라오지 않고 지방과 수도권 지금 경기도나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인천도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은 인구가 급감하다가 조금 덜 감소하고 해서 약간 균형이 좀 맞는다. 이러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방을 키워서. 근데 현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집 짓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결론은 지금 현재에서는 답은 없고 어찌 보면 과거부터 쌓였던 그런 일들이 이제 뭐
일종의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는 구간인 거지. 지금 해결까지는 너무 과한 기대다라고 그쵸.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누가 해결한다기보다는 딱 하나 케이스는 갑자기 뭐 22년 전 금리가 급등하면은 그렇게 먼 외부 요인이 그냥 타격을 입혀서 네. 그런 케이스 말고는 쉽지 않겠네요.